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 김준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 중에 소위 차기 대권을 노리는 고정된 인사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홍준표, 오세훈 요 두 사람이 기본적으로 항상 포함이 되는 상수에 가깝습니다. 후보로서 잠룡으로서 상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요 두 사람이 이름이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 약간 어려웠던 시기 한 10년 간에 그런 어떤 야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낭인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 한 몇 번 정도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거의 뭐 99% 항상 여론조사에 이제 거론이 됐던 인물이죠. 홍준표 시장은 100%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이 보수 쪽에서 이름 석자를 이렇게 걸고 여론조사에 자주 올라왔던 인물 중에 유승민이 있습니다. 유승민. 그리고 이준석이도 보수 인사로 이제 거론이 됩니다. 우리 이제 주요한 메이저 미디어, 주요한 언론사들,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준석도 보수로 봅니다. 보수로. 우리 이제 우파에서는 뭐 보수로 안 보고 그야말로 이제 내부 총질만 하는 전문 트로이 목마 분탕 꾸린다 뭐 이렇게 봅니다만, 배신자 뭐 이렇게 봅니다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 보수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보수 몫이죠.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안철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도 가끔씩 거론됩니다. 나경원. 그리고 원희룡이 또 거론되고요.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과는 별개로 새로 이제 등장한 인물이 한동훈이었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후, 법무부 장관 될 때부터 뭐 화제를 뿌리더니 뭐 불과 뭐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뭐 대선 주자가 되더군요.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수직 상승한 케이스도 흔치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거치면서 이 보수의 이제 미래, 포스트 윤석열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제 황태자 소리를 들었죠. 지금 한동훈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 한동훈을 그 당시 추켜 세우지 않았던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누리 PD가 별로 추켜 세우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뭐 한동훈 방송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옛날에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가끔 하기는 했었어도 한동훈 중심의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중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100개의 영상을 올리면 한동훈 방송은 한 5개, 6개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였습니다. 주로 다른 이야기가 많았어요. 화제의 폭이 넓었죠. 주요 유튜브들 보면 항상 핵심 그 쟁점만을 다루잖아요, 보통. 그래서 특별한 이슈 한두 개만 이렇게 다루거든요. 근데 누리 PD는 너무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주제를. 세계 정세, 이런 것까지도 같이 뭐 다뤘으니까요. 북한 소식도 많이 전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해버리니까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좀 보는데, 우리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는요. 주제를 몇 개로 그냥 압축을 해달라는 요구도 많았어요. 야, 그렇게 하면 진짜 이야기할 게 너무도 빤합니다. 매일같이 윤석열 이야기하고 한동훈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만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열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야, 이게 이제 현실과 제 이 바람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고, 제 고집만 피우면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시청자 숫자가 줄어듭니다. 조회수가 확 떨어져요. 조회수를 또 의식하면은 여러분의 기호에 좀 맞춰주는 게 맞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일반적인 유튜버보다는 훨씬 제가 이 소화하는 녹여내는 주제가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지금도 많대요. 지금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지. 이제 그런 것보다도 뭐 좌우지간 뭐 주제를 한 개 혹은 2개, 많아야 3개, 이 정도로 압축해서 방송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자,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이게 방송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원래 다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담는 그릇이고 창구인데,
이제 그 기능을 이제 못하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 오로지 그냥 차기 대통령은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만 해야 돼 매일같이. 그건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새로운 뉴스가 사실 거기서 생겨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우파 유튜버들 보면은 한동훈 때리는 걸로 이제 존재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요. 또 한동훈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채널과는 별개로 이재명을 까는, 문재인을 까는 뭐 그런 걸로 또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채널이 있고요. 다 특성화가 있죠. 그런 가운데 누리 PD는 뭐 어쨌거나 비교적 넓은 그런 카테고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제가 앞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렇게 변화를 좀 주려고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어쨌거나 뭐 이렇게 채널이 이제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이 보는 걸 최우선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제가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자, 제가 거론했던 그 사람들, 오전부터 여러 사람이 거론했잖아요. 원희룡까지 거론했잖아요. 이 가운데 차기 주자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누구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중대한 어떤 변수가 터진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 위험합니다. 오세훈이. 명태균 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오세훈 시장 본인은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라고요.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이 소개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언론 보도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참으로 큰 위기에 빠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나오면은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만만치 않다. 3,300만 원 터졌을 때도 이거 뭐야 했거든요. 오세훈 하면은 이게 깨끗한 정치인으로 옛날에 그 광고에도 나왔습니다. 깨끗한 뭐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강조하는 어떤 그 광고도 나왔어요. 그 이제 오세훈의 리저 시절 과거 옛날 이야기죠. 초선 의원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동안 또 출마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그 광고인데 어쨌거나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서 진행하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죠. 그때 같이 진행했던 배검자 변호사는 제가 볼 때 역대 최고의 여성 정치인 자질을 갖고 있는 부산 출신의 그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은 왜 정치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정치하면 바로 나경원급 이상도 가능했는데 그 사람 정치 안 하더라고요. 그냥 변호사로만 계속 가는 거야. 그때 그 오 변호사, 배 변호사 가운데 오 변호사. 오세훈은 사실 그 프로그램으로 그냥 완전히 뭐 대스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종편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케이블 TV도 없었고 그냥 공중파만 보던 지상파만 보던 시절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청률이 몇십 프로 나오는 그런 거라고요. 그 당시에 또 오 변호사, 배 변호사가 저녁 골든타임에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그 인지도는 그 당시에 뭐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오세훈이가요, 야심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신중합니다, 오세훈은. 그래, 꾸준하게 장기 로드맵을 갖고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 이제 서울시장 4번, 사상 최초죠, 이 사례가. 그 앞에 국회의원 한번 했었고요. 국회의원 할 때 뭐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어떻게 보면 엄격한, 그 선거법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이 현역 정치인들에게 특히 국회의원들에게 적용하는 아주 강한 조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돈 선거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어느 정도 정화된 것은 그 오세훈의 공이 커요, 사실은. 자, 어쨌거나 그런 오세훈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이미지는요, 깨끗하다라는 것은 순백의 하얀색이거든. 근데 순백의 하얀색은 그 자체를 보면 맑다 깨끗하다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느낌을 줍니다. 뭐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것은요, 그냥 가만 놔둬야 되지 거기다가 무슨 색깔을 입혀버리면 바로 그 색이 쫙 퍼져버립니다. 흰색은 그래서 정치에는 맞지 않다 그래요, 옛날부터. 흰색이 오게 되면 그 흰색 처음에는 와 하는데 순식간에 그 색깔이 이런 저런 색깔로 네거티브 같은 걸로 말이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하자라든가 본인의 실수, 본인의 어떤 그런 과거에 뭐 어떤 뭐 범죄 혐의 이런 게 드러날 경우에는
색깔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 색 저 색 묻어가지고 이게 무슨 색이지 나중에는 분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냥 망하는 거지. 그런 화이트 칼라, 화이트한 그런 어떤 정치인 유형 중에 과거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이회창 과거 총재겠죠. 이회창. 고건 전 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 그리고 방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졌잖아요. 네거티브 하니까 바로 무너져 버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화이트예요. 전부 화이트. 사람 좋은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막상 까보니까 하는 게 나오니까 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지. 이제 그런 사람 속성이 화이트에다가 또 권력 의지도 약해서 그래요. 권력 의지도. 근데 이회창 총재는 무너졌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아들 일로 무너졌다가 차떼기로 무너졌다가 결국은 살아났거든. 그거는 달리 말하면 이회창 같은 사람은 그 권력 의지가 뛰어납니다. 권력 의지가 엄청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말이죠. 대선 출마를 4번 했어요. 4번. 마지막에는 이 보수 본당에서 한 게 아니고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번 나왔잖아요. 그 당시 상류 12 순신불사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순신을 언급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암시하면서 결국은 대선 출마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이회창, 정동영이 벌이는 그 사자 대결을 벌였죠. 그런데도 압도적으로 이명박이 당선됐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때 당시. 정동영은 역대 저쪽 좌파 진영에서 가장 최악의 성적으로 탈락했죠. 떨어졌죠. 그러면서 정동영의 정치 인생이 끊겨버렸고요. 그 당시에. 자, 어쨌거나 그런 겁니다. 그런 이해창이 있고요. 그리고 오세훈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요. 흰색인데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오세훈은. 굉장히 신중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장기 설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3,300만 원 터지고 1억 또 터졌잖아요. 본인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명태균 쪽에다가 두 분의 돈이 건네졌다. 그 얘기잖아요. 이거는 오세훈 자신이 만든 그 법에 의해서도 그냥 진짜 자기하고 무슨 연루가 되어 있으면은 그냥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완전히 감옥 가는 거죠, 감옥. 난리 났죠. 자기 발등을 찍은 거지, 그 법이 결국에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오세훈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이슈 파이팅을 많이 합니다. 지금 오세훈 제가 검색해보면요. 오세훈 동덕 여대 시위에 폭력 기물 파손 법적으로 이것은 손괴죄다. 절대로 그 공적 자금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제가 없다. 이것은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어떤 센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비롯해서 오세훈이 요즘 자신의 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성공한 것을 여러분 그 국민들에게 그 서울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또 이렇게 공격도 다수 했었죠. 이재명 같은 사람에 대해서 소위 이제 대선 주자로서 라이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공격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게 3,300만 원, 1억 원 이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요. 민주당 오세훈 시장 3,300만 원 왜 해명 안 하나 이런 게 있고요. 박주민, 오세훈 써놨다던 명태균 고소장 접수해라. 자, 오세훈 측 명태균 만나라 말한 사실 단연코 없다. 서울시 오세훈 김한정의 명태균 만나라 한 적 없다. 노컷뉴스 민주당 오세훈 박완수 아시죠? 경남지사 명태균 커넥션 밝혀라. 서울시 대변인 오세훈 시장 김한정 씨한테 명태균 만나라 한 적 없다. 이게 지금 또 핵심도 고리 중에 하나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한정 이 사람은 오세훈 시장의 최대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사업가죠. 이 사람이 이제 돈을 지불한 대리 지불인지 이 사람이 자발적 자원봉사인지 이제 그걸 놓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용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후원자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돈을 거액을 건넨다라는 것이 이 간단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은 지금 거대한 지금 늪에 빠졌다. 사실상 이제 이 후보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전망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자, 오세훈이 탈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하지 않고 만일에 살아나면 오세훈이 또다시 어떤 큰 대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야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은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네. 오세훈이 그동안 뭐 이렇게 이 보수 안에서 인기 없는 상태로 있었지만 예전에 여론조사에서요.
비호감도가 가장 낮은 정치인하면 오세훈이 1등이에요. 그리고 이재명하고 1대1 대결 붙여보니까 한동훈이 상당히 이게 보수 안에서 메인스트림처럼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1대1 대결에서는 한동훈하고 수치가 똑같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한동훈의 오세훈의 저력입니다. 오세훈이 갖고 있는 확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보수 안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막상 후보가 딱 되는 순간 가장 큰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오세훈이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 제가 알기로도 개딸들이 가장 만나기 싫은 후보가 오세훈이에요. 한동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세훈은 털어도 크게 틀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터진 거야, 이런 게. 오세훈은 정치를 벌써 수십 년 했잖아요. 다 털어봤어. 나온 게 없다니까, 여기는 진짜로. 근데 한동훈은 사실 털면 털 게 많습니다. 거기 여러분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가가지고 한동훈 뭐 이렇게 처가 뭐 혹은 그 아버지 기업 사업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다니까. 한동훈도 화이트 색깔이거든. 순색의 순백의 색깔인데 진짜 엉망이 될 겁니다. 나중에 검증 들어가면은 이걸 저들 좌파들이 아는데도 누구도 말하지 않거든. 키워서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그런 오세훈은 쉽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진검승부로서 이겨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그리고 이재명과 대결해 보더라도 확장성은 이재명보다 더 있을 수 있어요. 오세훈이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사설을 했고 거기서도 국회의원도 한 번 했기 때문에 뭐 보수에서 그냥 내세울 수 있는 최강 카드가 맞을 겁니다. 자, 이런 오세훈이 만일에 사라진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지각 변동. 보수 안에서 그러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그래서 요즘 뭐 엄청난 얘기들이 떠들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이 사람 또 엄청난 인물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현 여권 신보에서 용산에서 찍은 인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창용은요 문재인과 연결되는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거나 자기가 임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임기 말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때 이제 이렇게 그 한국은행 총재로 지금 지명이 되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의 사람이야. 약간 좌파적 코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 제가 다른 시간에 할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 말이죠. 그한입니다. 키가 192cm예요. 트럼프보다도 커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이창용. 이 이제 경제, 통화, 이런 분야에서는 천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이 사람이 어쩌면 현재 새로운 신보수의 핵으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리 PD가 그동안 줄기차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문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엄청난 지각 변동이 지금 터집니다. 한동훈, 거기다가 이제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그리고 원희룡요. 안철수, 유승민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러는데 어쨌거나 우리 언론에서는 거론하니까 유승민, 그리고 이제 이창용, 그 사람이 지금 국무총리 된다 그러잖아요. 만일 국무총리 되는 순간 저는 바로 탑3급, 보수에서 탑3급 대선 주자로 올라설 것으로 봅니다. 어쨌거나. 자,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오세훈이 만일에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홍준표도 위험하다 그러죠. 홍준표도. 구체적으로 정황은 안 드러났는데 명태균 쪽에서, 강계경 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봐서는 홍준표도 위험한데 보니까요. 홍준표 자기들도 뭐 한마디 던지면 홍준표도 끝난다는 식이잖아요. 그 뭘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홍준표 날아가고 오세훈 날아간다라는 의미가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경쟁력이 이제 사라진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으로 가야 됩니까?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한동훈 아니면 누군가 대안 이제 찾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가 피해를 입었겠네요. 이런 식이면 여론조사할 때 안철수 내리고 오세훈 띄워줬다 그러잖아요. 단일화할 때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 말이죠. 근데 그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여론조사 기관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은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사실 그거는 미미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언론 보도가 그것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또 현혹당한다고요. 팔랑귀들이 또 이렇게 선동당합니다. 와, 안철수가 이긴 거를 그냥 오세훈이가 그냥 속여서 조작해서 이겼구나. 이런 식으로 또 나온다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이 들은요, 이 매스미디어 상황 속에서 전체의 모습을, 핵을 보지를 못해요. 미디어가 보여주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선동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오세훈이 만일에 이걸로 유탄을 맞아가지고
대선 주자군에서 탈락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어떤 자신이 모해를 당하는, 음해를 당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걸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김문수를 띄우려고 하면 지금 띄워야 됩니다. 나중에 띄우려고 하면 늦어요, 지금. 김문수는 사실 물이 들어왔어요. 한국갤럽에서 4.7%인가 6%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동안 여론조사에 포함도 안 되던 김문수가 갑자기 확 하고 떠오른 거야. 한국갤럽은요, 미리 선수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가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주관적으로 던진다고요. 귀하가 생각하는 차기 대선 주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직접 김문수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걸 처음 여론조사에서 4.67% 나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어마어마한 큰 물이 들어온 거거든. 그때 노를 져서 대양으로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김문수 지지자들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김문수를 말해주는 언론사가 없어요. 주요한 빅 뉴스 메이커가 없습니다. 주요한 매스 미디어가 없습니다. 유튜브 안에서도 뭐 김문수 이야기를 거의 안 해, 또. 해도 김문수 관련 뉴스가 잠깐 나올 때만 조금 하지, 김문수가 막 저들과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뉴스 되잖아요. 그것만 언급하고, 그래, 끝이야. 뭐. 그리고 김문수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거의. 차명진 뭐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어차피 김문수하고는 뭐 실과 바늘이니까 김문수 이야기를 자주 하죠. 그리고 누리 PD 또 누구 있습니까? 이래서는 김문수 못 띄워요. 그냥 이대로 끝납니다. 대선 주자 안 된다니까. 어느 순간에 뭐 광화문에서 정화군 목사가 김문수 뭐 이런다고 그게 확 뜰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차분히 여론조사군에 올라와야 됩니다. 대선 주자군에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자, 오세훈도 위기, 홍준표도 위기. 자, 이렇게 되면요, 한동훈 대세가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화되는 한동훈의 맛으로서 새로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이창용과 지금 맞대결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김문수를 띄우겠다, 뭐 혹은 안철수를 띄우겠다, 누구를 띄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원희룡을 띄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겁니다. 제가 누구를 특정적으로 지지한다는 차원에서 이 방송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치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한번 읽어봤고요. 이것을 그냥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설을 자꾸 푸는 것도 이런 게 원래 정치 시사 논평에서는 해야 될 일입니다. 뉴스 전달하는 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뉴스 전달을 왜 유튜브를 통해서 듣습니까? 진짜 그 뉴스를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주요한 정통한 그런 어떤 언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뉴스를 일목요연하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 된다니까. 유튜브 와서 왜 뉴스처럼 이렇게 간결하게 안 하느냐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왜 여기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방송하는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런 생각도 같이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설을 풀어주는 게 저는 이게 정통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굳이 라이브로 방송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이걸 라이브 다른 사람들처럼 슈퍼챗 받기 위해서 라이브로 들어가면은 이런 주제를 갖고 뭐 2시간, 3시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뭐 라이브 뭐 할 여건이 좀 그렇고 해서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요, 여권 전체가, 보수 전체가 대지각 변동이 아마 터질 겁니다. 저 야권은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지금 크지만 어쨌거나 저기는 지금 상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말이죠. 사법부 마음대로 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호사들도 만만치 않은 파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재판을 하다 보면 그 이재명 그 변호인들도 여러 가지 어떤 전략과 계략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척척척척 이렇게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것이 한동훈이냐? 아니다. 한동훈 말고 뭐 새로 등장하는 이창용일까? 아니다. 김문수가 최강이다. 제가 볼 때는요, 맞춤형 대결로 딱 보면 1대1로 붙여보면은 김문수 느낌만 생각하지 마시고, 김문수 나이가 많다, 70 넘었다, 뭐 그냥 꼰대다. 김문수 꼰대 아니에요. 그 사람 하는 걸 보면요, 걸어왔던 길 보면 절대 꼰대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꼰대로 몰아붙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딱 조건별로 하나하나 이렇게 이재명하고 대결 붙여보면은 최강은 저는 김문수가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근데 김문수가 떠야지, 저 혼자 떠든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어도 김문수가 뜬다는 조건은요, 우리 주요한 언론에서 김문수를 다뤄줘야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는 거 갖고는 안 돼요. 매일같이 김문수 이야기가 한 건 정도는 나와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 여론조사에 김문수 이름이 올라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김문수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김문수를 띄우고 싶으면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시면 안 돼요. 1년 뒤에 갑자기 그냥 돌고래처럼 그냥 확 급부상한다. 방법이 없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총리로 올리면 된다 그러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대선 뭐 그렇게 멀지 않는 시점에 총리 올린 사람을 대선 앞두고 다시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김문수는 지금이 총리가 되거나 총리가 이번에 못 되면 지금 떠야 됩니다. 지금. 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요, 보수 여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재명 잡는 데 있었어요. 사법 리스크만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 사람이 직접 잡아야 돼요. 그냥 무대 위에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선수를 골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한동훈이냐? 아니다. 한동훈보다 더 나은 카드가 있느냐를 지금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차기 주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있어야지 대통령도 삽니다. 가령 차기 주자 중에 보수 쪽에 있는 인사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싶으면요,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올라가고 다 삽니다. 다. 진짜 1타 3피, 1타 100피가 되는 효과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차기 주자들이 전부 지리 멸렬, 전부 다 조물하기가 돼 있잖아요. 저쪽은 이재명 혼자 우뚝하고 뭐 40% 넘고 뭐 50% 가까이 되어 있고 여기는 뭐 한동훈이 1등이긴 해도 뭐 14%에서 17%, 18%. 나머지들은 뭐 9%, 8%, 7%뭐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과 그냥 맞설 수 있는 대형 스타가 한 명 나와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걸 찾는 시간. 바로 이제 국민의힘 혹은 여권 보수 전체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자강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오세훈이 위기에 처하면요, 정말 이걸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재명 10번 때리는 것보다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인가를 고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투가 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선택이 될 겁니다. 설사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젖잘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젖잘싸가 되면요, 나라 망해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